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선돌님, 밥은 업추비로, 금일봉은 특활비로. 예, 요즘 검사들이 그러고 살죠. 문온니님, 소박한 장 기자님, 그래서 좋아요. 아니, 소박이 아니고요. 제가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맛있는 음식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은요, 아무리 그게 비싼 음식이라도요, 1인당 10만 원대 넘어가기 쉽지가 않죠. 근데 10만 원 사실 저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술은요, 먹다 보면은 수백만 원이 훌떡훌떡 넘어가요. 앉은 자리에서 몇백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 술 먹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여러분 그거 맞나요? 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비싼 술 있죠. 근데 그 비싼 술은요, 향기로 먹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향기로 먹는 술인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퍼먹으면 그 향기도 모르고, 진짜 술 맛도 모르고, 그냥 마구 퍼먹는 건데, 참. 자, 순데렐라님, 1년 전 구독자입니다. 라고 푸른시님하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세실님 방송 7, 80% 맞춘 듯 하다고요? 이게 또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도미안님, 룸살롱 가면은 혼자 가도 100만 원. 어우, 엄청 내네. 대단하네요. 뇌비우스 사지다님, 증거 교부 5일 이내 못할 시 고의성 판단해서 객관 의무 위반 처벌. 이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일정한 기간 안에 못하면, 이거 객관 의무 위반으로 해서 징계 처벌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요, 증거 개시 절차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 검사가 증거를 이렇게 선별해 낼 수가 있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 꺼내놔야 돼요. 싹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번 것처럼 이렇게 녹취록 같은 게 있으면은 이 녹취록 전체를 검색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런님 오셨네요. 요즘 너무 열받으니 호흡이 탁탁합니다. 그래도 생존해서 악업의 끝을 반드시 보겠다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딱 일주일 만에 열린 재판인데요.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사실상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원래 변호사가 없으면요, 재판을 진행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있죠. 근데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을 경우 그 변호인이 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시간 부여도 없이 갑자기 재판을 진행한다? 이건 횡포죠. 사실상 변호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변호사는 자리만 앉아 있을 뿐 변론은 진짜 쥐꼬리만큼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사건 기록이 5만 페이지나 되는데 그 중에 일부도 지금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합니까? 더군다나 지난주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갑자기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서, 자, 지정하자마자 바로 법정에 끌고 와가지고 너 변호사석에 앉아. 지금부터 재판 시작. 이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말이 되는 짓을 해야죠. 그리고 5만 페이지나 되는 이 사건 기록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다 봅니까? 그런데 오늘 또 재판이 열렸어. 근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지난 재판과 오늘 열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어요.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 반드시 반대 신문이 진행이 돼야 돼요. 반대 신문을 누가 합니까? 변호인이 해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 중요한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화영한테 불리한 진술 혹은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마구 쏟아냈는데 변호인이 없어.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뻥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준비를 못했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끌고 왔으니 이게 재판이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 재판 진행 못합니다. 박근혜 때 변호인들이 다 사임하는 바람에, 그리고 박근혜가 재판 법정에 안 나오는 바람에 결국 국선 변호인을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국선 변호인을 지정합니다만 곧바로 바로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줍니다. 재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재판이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한 시간은 충분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마구 강행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이 국선 변호인한테 사건 기록을 복사해 주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 대목이 나올 거거든요. 사실상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라는 걸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이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요, 원래 혐의는 법카 사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 법인카드를 썼어요. 검찰은 이 법인카드 사용이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는 아니다, 정치자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은 아니, 내가 업무하는 데 필요한 돈을 썼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원래 쟁점은 법카 사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어느 순간 쌍방울의 송금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는 이게 전혀 엉뚱한 것인 게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다. 쌍방울이 이걸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죠? 그랬으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되면 쌍방울하고 이재명이 되지 이화영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화영 재판에서 얘기가 나와.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럼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재명을 괴롭히고 이재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어떻게든 집어넣기 위해서 이화영 재판을 한마디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공소장에 나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어쨌거나 뭐 이런 상태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안부수 아태교류협력회장의 증인 신문이 있었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보석 관련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안부수 회장의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체 재판이 사실상 공개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거의 공개가 안 됐다라고 해도 뭐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재판 역시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 공판에서 법원이 전격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죠. 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바로 선임되자마자 재판이 강행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선 변호인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재판 내내 꽂아 놓은 보릿자루였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이화영 부지사는 오늘 이게 보시다시피 증인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뭘 하지를 못했어.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을 진행을 못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증인 신문도 하면은 안 됩니다. 왜? 반대 신문을 할 사람이 지금 없잖아. 주신문을 지켜보았어야지 반대 신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신문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반대 신문을 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주신문부터 다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검찰도 알아요. 판사도 알아요. 근데 굳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막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어떤 말을,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어 하고 그거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거지. 지난주에 김성태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관련된 얘기를 막 떠버려 댔죠. 뭐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자기가 뭐 돈을 뭐 얼마를 줬다는 둥 그런 얘기를 마구 합니다. 근데 아무리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함부로 떠들 수가 있습니까? 반대 신문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반대 신문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검사들이 계속 재판 진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지난 6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서를 쓴 게 있는데 이거를 증거로 동의해 달라는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해요. 이게 증거로 동의가 되면은 검찰은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언플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화영 지사가 여기서 이제 그 검찰의 회유 협박에 넘어간 대목이 여기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이걸 자꾸 공개를 하겠다. 공개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나 공개하고 싶어. 공개하고 싶으니까 공개 좀 하게 해줘. 라고 떼를 부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 검찰 신문 조서는요, 증거 동의를 안 하면은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증거 동의가 안 된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서증 조사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어떤 증인 신문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인 신문을 하면은 또 이 조서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겠죠. 이걸 가지고 또 뭐 한다? 검찰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증거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증거 조사를 하자. 자꾸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해가지고 얻어낸 그 진술을 공개하고 싶은 거야. 그걸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야지 자신들이 지금 짜놓고 있는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지. 즉 오로지 지금 검찰의 모든 신경은 이재명한테 가 있는 거지. 이화영 재판을 하면서도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변호사가 없으니까 이걸 꺼내놓지를 못해. 자, 아마 검찰은요, 사선 변호인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뭐 용인했을는지도 몰라요. 사선 변호인이 있었으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증거 조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그 조서를 공개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변호인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억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증거 조사라든지 증거 동의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국선 변호인도 여기서 지가 자칫 잘못했다가 나중에 무슨 욕을 들으려고 돌멩이 맞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어요? 네,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선 변호인도. 그러니까 자꾸 검찰이 이 국선 변호인한테 와가지고 지금 괴롭힙니다. 예? 증거를 동의해 주거나 아니면 증거 조사부터 하자. 증거 동의해줘. 아니면 증거 조사해. 자꾸 괴롭혀요. 지금 검찰이 계속 하는 짓이 그겁니다. 국선 변호인을 지금 엄청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국선 변호사 상당히 난감해해요. 왜? 자,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이 다음 주쯤에 선임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이 들어오면은 그 사선 변호인이 재판을 진행할 겁니다. 국선 변호인은 그 사이에 중간 단계 약간 어떻게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선 변호인이 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는데 검찰이 지금 땡깡을 부리는 바람에 이 검찰이 8월, 9월 안에 이재명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왜? 지금 윤석열 정권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위기에서 윤석열 정권이 벗어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재명을 구속을 시키는 게 그게 자기들로서는 최대 이슈인 거야. 그래야지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든 간에 이 진술 조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검찰은요 아마 이 진술 조서를 끄집어낸 다음에는 이 진술 조서가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것은 이재명의 방해 때문이었다. 이른바 사법 방해를 운운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사법 방해죄가 외국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우리나라 재판에서 사법 방해 나온 얘기도 처음 들어봤다. 한동훈이 주디에서 이게 나온 모양인데 아이고 검사들이 하는 게 사법 방해죠.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증인 자신들한테 검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증인을 구속하는 그런 개 같은 새끼들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황당무계한 짓을 검사들이 하고 있어요. 참, 이거야말로 사법 방해 아닌가요? 검사들이 지들이 하는 건 사법 방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지. 지들이 증인 괴롭히고 피고인 괴롭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 그건 사법 방해 아닌가? 그거야말로 심각한 사법 방해잖아. 그렇죠? 사법 왜곡이지. 그러니까 검사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은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는 뭐든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얼마나 특권의식이 쩔어 있는 겁니까? 자,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요. 검찰은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의 변호인을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증거조사로 이 사건을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증거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을 직접 신문한다거나 또 김성태를 끌고 온다거나 아니면 이 신문 내용을 공개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재명을 괴롭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지금 깝깝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별의 짓을 다 해요. 무슨 짓까지 하는지 아세요? 자, 이런 짓도 합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더 추가해달라고 요구를 해. 아니, 다음 주가 되면 사선 변호인이 올 건데 당장 국선 변호인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황당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뭐다? 변호사는 한마디로 그 장식품에 불과하고 변호사를 장식으로 앉혀놓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국선 변호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는 게 자기들한테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선 변호인이 들으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고 태클을 걸 거니까, 태클을 걸 수 없을 때, 사선 변호인이 태클을 걸 수 없을 때 확 밀고 나가버리자. 요게 지금 검찰의 사고방식인 거죠. 개새끼지 뭐라 그러겠어요. 자, 갈 길 바쁜 검찰, 이화영 국선 변호인 더 추가 요청. 참. 아니, 국선 변호인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재판 준비할 시간을 주고 해야지. 재판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고? 숫자만 태우면 된다고? 개새끼지. 이 검사가 누구라고?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나중에 정산합시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반드시 정산합시다. 뭐라 그랬냐? 구속기간 만기일이 촉박한 상황이고 공판이 한 달 이상 지연된 만큼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해달라. 그리고 공판을 주 2회 잡아달라. 아니, 이 새끼 나쁜 새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려면은요, 충분한 시간, 서면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은 안 주고 숫자만 채운 다음에 주 2회 공판을 하자? 변호사는 그냥 장식품으로 갖다 놓으면 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검사라는 새끼가 이래도 돼? 이게 이러고도 공익의 수호자야? 이건 개새끼지. 개새끼의 수호자들이지 뭐. 이런 게 검사랍시고, 아우, 진짜 수준 이하죠. 수준 이하.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얘는 검사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놈들은 그냥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새끼들이 보면 또 학교는 좋은 데 났다? 아유, 내가 얘 어디 학교 나왔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네. 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국선 변호인이 수사, 재판 기록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다면 증거조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냐고. 이게 앞뒤가 돼요. 증거조사를 하려면 반대 신문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려서 반대 신문을 못 하는데 증거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이거는 될 것 같아? 사건 파악이 안 되는데 증거조사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판사 새끼는, 아니 검사 새끼는 딱 하나, 변호사는 바보 천치,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를 하나 그냥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할래. 검사들 뜻대로 할 거야. 우리 뜻대로 재판을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이화영을 죽이고 더 나가서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 안 됐다라고 밖에 전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공판이 끝나자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소속 검사 3인이 검사석에서 일어나 이전 부지사의 국선 변호인에게 다가갔다. 한 검사가 변호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후 자료 전달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를 물었다. 야, 검사가 변호사한테 자료 줄게, 자료 받아가.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제가 사무실에 변호사는 셋인데 직원이 한 명뿐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좀 제약이 많네요. 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일 오전에 오면은요, 우리가 다 복사해서 줄게. 싹 건네줄게. 갖고만 가. 이 뭡니까? 지금까지 역대 검찰이 보여준 태도하고는 정 다른 부분이죠. 뭐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검사가 지금 상당히 바빴지. 바빠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변호사가 지금 재판 기록도 전달을 못 받은 상태야. 재판 기록이 5만 페이지가 된다는데 그 5만 페이지를 한 페이지도 못 받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2번이나 진행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3번씩이나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재판 기록 줄게. 재판 기록 받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 검찰이 잘 안 줘요. 어떤 경우는 재판 기록을 달라고 그래도 찔끔찔끔 주디 말디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못한다? 우리가 다 복사해 줄게. 갖고 가. 얘네들 보통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복사도 니들이 알아서 해가. 복사비 니들이 내. 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갖고 가기만 해. 이러는 거예요. 뭐야? 엄청 급했던 거야. 이 5만 페이지나 되는 양이면은요, 복사하는 데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제가 5만 페이지 정도면 A4 용지 이게 한 10박스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A4 용지 박스 10박스. 근데 10박스를 그 복사를 하려면 시간 참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들이 다 해주겠대. 근데 이걸 참, 그러니까 검찰은 그건 거지. 예? 아유, 우리는 해줬어. 복사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지금 태도인 거지. 뭐 우리는 복사해줬잖아. 그랬습니까?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야지. 뭐 변론은 이제부터 변론을 못하는 거는 그거는 뭐 변호사 잘못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줬어.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자. 증거조사 얼른 하자.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그죠? 이게 지금 검찰의 태도인 겁니다. 야비한 거지. 예? 자, 실제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가 물어요. 이거 변호인이 기록을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국선 변호인이 기록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갑자기 쪼르르 가가지고 야, 자료 안 받았지. 자료 우리가 다 줄게. 내일 와서 받아가. 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 때는 그렇게 자료 안 주려고 생떼를 쓰면서 말이야. 이게 뭐다? 검찰이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검찰의 꼼수는 뭐냐? 사선 변호인단이 구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간에 이화영의 진술 조서를 공개해내겠다. 법정에 끌어다 놓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선 변호인단이 나오면은 이게 아마 진술 조서 공개 자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왜? 이거 증거 능력 없다. 이 변호사가 그때 있던 변호사 순 엉터리가 돼가지고 검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사건을 왜곡했다. 그런 진술 조서는 아예 버려야 한다. 독과 이론에 따라서 버려야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진술 조서 아예 공개조차 못하고 사장될 수 있어요. 검찰은 그걸 막아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 국선 변호인이 있을 때 사선 변호인이 들어오기 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료는 검찰이 그토록 지금 바라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모함할 수 있는 자료들인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쌍방울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을 소환을 좀 해야 되는데 뭐 30일 날로 했다가 지금 9월 4일로 바뀌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전후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9월 4일 날 만약에 온다면 언론 플레이를 그때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뭐 적어도 다음 주 초 이번 주에는 이 진술 조서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변호사가 없는 바람에 이 국선 변호인은 또 지금 현재 사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하자고 억지를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바보로 만들어서라도 꺼벙이로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이 이걸 진행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검찰은 이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이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이 진술조서 봐라. 이재명이 그래서 이 진술조서 공개를 막았던 거다. 그러니까 이건 재판 방해다. 사법 방해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내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뭐 꼼수가 눈에 싹 많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벌써 그런 꼼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벌써 지금 보면은 대북 송금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의원을 소환했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검찰이 지들 입맛에 따라서 마구 불렀다 제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진짜 이쯤 되면 깡패죠. 그러니까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지들이 불리하면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끌어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한동훈식 사고방식이죠. 이거는 한동훈이 제가 볼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검찰 하는 꼬라지가 옛날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걔네들 하는 짓이랑 비슷해. 중앙정부가 딱 이랬거든요.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은 닥치는 대로 다 끌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지금 딱 검찰이 이런 수준이죠. 검찰은 지금 뭐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9월 4일 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끌고 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영장을 치겠다는 거지. 개새끼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9월 4일 날 소환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다 바로 쳐야지 국회 본회의가 열린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국회 본회의 해가지고 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그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는 회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9월, 10월이 계속해서 정기국회가 열려요. 그리고 11월, 12월 또 계속 임시국회가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맞추려고. 그래가지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골탕 먹이겠다는 거예요. 예.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죠. 예. 자,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현재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애매한 것이 검찰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변호인 선임을 좀 방해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보세요. 툭하면 변호사 압수수색을 하죠. 툭하면 그 뭐 증인을 뭐 구속하고 이러죠. 그래 누가 지금 변론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민주당이나 민변 쪽에서 이 사건을 맡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치 개입 어쩌고 하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건을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뭐 어쨌거나 다음 주까지는 변호사 선임될 걸로 보입니다. 꽤 여러 명이 될 걸로 보여요. 제가 듣기로도 최소 2명 이상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은 변호사 2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2명 가지고 감당되는 사건 아니에요. 최소 2명.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명이고 꽤 여러 명의 좀 대형 변호인단을 꾸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이 변호인단이 선임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검찰의 이런 의도가 아마 다 붕괴되지 않겠느냐, 파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죠? 홍재환님, 나겹이님, 비주예요님, 그 다음에 행복블루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비주예요님, 우리 민주시민 모두 감사합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조금 먼 곳에 계신 모양이네요. 먼 곳에서 마음이나마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행복블루님, 검찰들 정말 한심하고 이 나라가 암울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